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똥덩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 자, 이제 계속 이어서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덜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했었죠. 2부에서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조금 보기는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림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단 가끔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화를 내거나 또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이러면 아이가 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왜 이런 거 있죠. 저를 피하고 막 이런 모습이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듣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 이게 뭐냐? 아이를 즐겁게. 그래서 화를 내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예. 아이에게 뭔가를 시키면 아이가 짜증낸다 그러면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왜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지도 못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뭐를 했느냐. 아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BI를 고용해서 Behavior Intervention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걸 고용 행동 발달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아들 녀석과 이제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을 골랐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테너스라 그래가지고 자폐 아이들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이 학기 하는 거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을 쭉 놓고 보고 있다가, 혹시 우리 아이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물론 미니멈 웨이지에서 시작을 하죠. 미니멈 웨이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와 계속 이제 이 활동을 시켜보고 아이가 좋아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붙들어가지고 계속 그 일을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싫어한다 그러면 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오래 간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떨어지고 한국 여자 그때는 학생이었나? 어찌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또 저희 뭐죠? 저희 뭐 캐낙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 그다음에 또 이 대학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보내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광고를 받아가 광고를 보고 온 사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이 했는데 이 3명이 제 기억으로 5년 이상을 했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가야 될 길 때문에 이제 떠날 때까지 거의 한 5년 이상을 갔어요.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 사람들 그런 저희 시간당 인건비도 계속 올려줬죠. 그래서 15불에 시작했지만 끝에 가서는 근 20불이 넘고 30불 가까이도 갔던 경우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시간당 그 정도로 많이 올려줬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했어요. 왜?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일단 즐거워하면 해줘라. 위험하지 않으면 막지 마라. 그것이 이제 조건이었고 아이와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라. 아이가 뭐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사주기도 하고 아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라. 싫어하면은 갔다가도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시키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전화 안 해도 접근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일 아니면은 하지 말자. 그리고 위험한 것 아니면은 최대한 간섭을 줄이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 방법을 고민을 했죠.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싸해져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 딱 돌아서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 보고 일단 가르치는 건 아니다. 특히 ABA가 저희가 그래서 써놨거든요. ABA를 하면 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을 나는 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짜증내면 귀 막아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른들 어떻게 하죠? 내가 만났는데 나를 짜증나게 한다. 그 사람 다시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짜증나고 화나면 서로 싸우다가 각방 쓰고 앉아 있는데 아이와의 관계는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아이를 뭐라 그럴까요?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만 이 아이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착각이에요. 네. 왜? 가르치는 것도 방법에 따라 달라요. 아이가 준비가 돼서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는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자기가 놀기 바쁘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반항 생기죠. 반항 생기는 순간 바로 척져요. 예. 그러면 아이는 부모 말 듣지 않고 짜증내고 화내고 악쓰고 떼쓰고 이게 다반사죠. 그러면 또 부모는 저놈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러한 접근법이 아기 때는 먹혀요. 예, 왜? 아기 때는 아이가 반항을 해도 반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힘이 세 보세요. 지금 제가 아이랑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장난 걸고 막 이렇게 찌르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힘 대결에 딱 들어가죠. 제가 못 당해요. 그 제 아들 녀석도 저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의 힘이 더 세다고. 알아요. 이렇게 딱 대결해 보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가서 그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스스로 배우게 되겠다는 과정까지는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이가 스스로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부모로부터 내가 배울 게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안 듣고 고개 돌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거는 배우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당신에게서 배울 만한 게 없다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교육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템플 그랜딘 박사의 영화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템플 그랜딘 박사의 부모님들이 그 최대한 그랜딘 박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모든 옵션들을 열어주고 지원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적어도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리고 그 같은 방법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제가 옆에 와도 가만히 있고 접근하는 것도 막지 않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그 전에는 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옆에 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같이 뭔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옆으로 딱 저고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맘 놓고 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만 냅두고 그러다 보니까 간섭을 안 하니까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건드려도 실컷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자, 그게 이제 이제 그때부터가 제가 이제부터 내가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거 갈 때까지가 제 기억에 한 1년이 넘었어요.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봐요. 거의. 이게 뭐 말 그대로 on and off라 그러죠. 그게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게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면서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BI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아이와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것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가르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림하고 언어. 이 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언어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어차피 무엇인가가 그림이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보면, 이게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학을 했던 것이 제게 이제 이 교육에도 접목이 되기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림으로 했다는 그림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나와요.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가 한 게 이제 구조라 그랬잖아요. 구조, 분자 구조. 구조가 막 이렇게 이제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막 이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여기저기로 가고 확대하고 줄였다 가면서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림처럼 나와 있는 그 구조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 공장에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기계가 움직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면서 그거를 해석해서 해석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논문을 내는 거. 이게 제가 했던 일이거든요. 가설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아이에게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아이가 그 무슨 그림이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는지를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왜 상황이 이 심각한 상황인데 막 웃는 경우 있죠? 저희 아이는 아직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웃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 아이가 저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죠? 아, 너 다쳤는데 꽃이다. 뭐 이러면서 잘 됐다. 속으로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왜 박수 치면서 웃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아이는 이제 의사소통도 되고 다 돼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물어보거든요.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그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니? 그러면 아이도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그 영화처럼 이렇게 그림이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랜딘 박사의 이야기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도 이제 논문에 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은 갔는데 자전거 타던 사람이 다쳐서 누워서 그 실제로 그 도랑에 박혀서 그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오고 그랬는데 아이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이제 고개 돌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이렇게 그 재밌어서 웃니? 이게 이제 최근 일이에요. 지난 여름 일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 웃니? 저 사람 다친 게 웃기는 거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사람 다친 거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앰뷸런스도 와야 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자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네가 웃는 건 어디서 오는 거니? 그랬더니 그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다친 거를 봤는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뭐가 그려졌냐면은 그 사람이 다친 내용은 옆에 놓고 그 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제 실제로 다시 그려지기도 한대요.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갔는데 뭔가가 물건이 쭉 가다가 뿅 하고 날아가가지고 확 터졌는데 그게 왜 재밌게 만들어진 현상들 있죠. 웃긴 현상들. 예.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그게 그림이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웃는 것은 다친 사람을 보면서 아 꽃이다 잘 다쳤다 이렇게 해서 웃고 재밌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에서는 그 보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머릿속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림들 이게 떠오르면서 그 재밌었던 그림이 떠오르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인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이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폐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 보고 막 웃고 있으면은 사람들 막 이렇게 니 뭐가 웃겨서 웃니? 막 그렇게 구박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화도 내고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처럼 생각할 거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아이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가치였다 심각성도 알지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아이와 그렇게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언어와 그림을 연결시키는 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됐어요. 이 이야기를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